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탈북자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정보와 해석을 전달하는 방송 몰라수다 북한수다 18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래한국 주간지 미래한국의 보도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북한 중국 국경지대에서 보위부와 주민들 간의 난투극이 있었다. 네. 이게 이제 8월 20일 21일 회령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박봉주 내각 총리가 함경북도 북중 국경연선을 불시에 순방했는데 순방 목적은 북중 국경 지역의 반사회주의적 내부 실태를 파악하고 국경 지역에 만연한 스마트폰 불법 사용을 엄단하기 위한 거다. 근데 이 중에 그 스마트폰 사용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이 보위부 차량에 7살짜리 여아가 깔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보위부 들고 일어나서 보위부와 난투극을 벌였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사실 난투극부터 할까요? 모바일 전화부터 할까요? 난투. 다 같이 그냥 네. 아니 나는 그것보다도 박봉준은 경제 담당 총리예요. 왜 그 왔냐? 북중 국경 지역에서 스마트폰이 뭐 범람하고 뭐 이런 거는 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국경 지역이 그렇게 범람하겠어요. 네. 총리가 내려왔으면 돈이나 경제적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렇죠. 국경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업무에 벗어나는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 내려와서 뭘 이게 그것부터가 우선 안 맞고요. 솔직히 연행하는 과정에서 애가 이제 다치고 뭐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사망했다는 거죠. 예, 네. 애가 그렇게 다쳤다고도 어딘가랑 옛날 같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죠. 이거는 아니 지금 북한에 버의원 치고 마약 하는 사람 어디 있고 북한에 버의원 치고 북중 국경 지역에서 전화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할 사람 자기네 할 건 다 하고 자기네가 하면 합법이고 우리가 하면 불법이라고 족쇄 쳐야 돼? 거기다가 우리 애까지 다쳤어. 그러면 누군들 안 들여나? 이건 과거하고는 이제 다른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미래 한국에서 어디서 그 정보를 받았으니까 기사를 실었겠죠. 미래한국 기사를 보면은 북한 주민과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박봉주가 왜 내려왔나 하는 거예요. 박봉주는 그러니까 일단 북한에서 아무리 경제 담당이라도 경제적인 활동으로 어느 지역에 간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다가는 그냥 먹달아납니다. 경제 활동 필요 없어요. 그냥 간부가 내려온다 하면 뭔가 검열이나 단속하러 온다. 이건 맞아요. 맞는데 왜 박봉주가 왔냐? 이것부터 첫째로 정보원에 대한 의심이 좀 들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단속 때문에 왔다. 이것도 좀 그렇고요. 애매하고, 예, 일단 맞아요. 요건 빼고 그 국경지대에서 뭐 스마트폰 모바일 이거 단속이 하루 그죠? 이틀 어제 오늘 일이 이게 아니거든. 지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거는 늘 그런 거예요. 근데 굉장히 뭐 검열한다. 어디서 무슨 검열한다. 최고사령관 명령 몇 호에 와요 검열한다. 뭐 더 어마어마한 검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러겠어. 그러고 날 잡아라. 말겠어. 그치. 말고 네. 가장 충격인 건 보위부와 주민들이 난투극. 이거는 그래.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7살 애 죽었다. 그래서 난투극 역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도 북한하고 계속 연계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북 제재로 인해서 밀수군들이 다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국경 지방 담당 보위원들이 지금 거지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배급을 주고 월급을 줘요. 보위원 월급이 3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 시각.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담배랑 이제 고양이 담배 맛을 본 지 오래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란투극이 벌어졌다. 물론 저는 일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박봉주가 내려왔다는 걸 사실로 가상을 할 때, 이게 뭐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로 가상을 할 때 박봉주가 내려왔기 때문에 보위원들은 초당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 북한은 그거잖아요. 쟁개비 공화국이잖아요. 검열이 내려오면 쫙 끌어요. 충성을 다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가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시피 이러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지금 국경 보위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이제는 제가 최근에 탈북한 탈북자들을 인터뷰해보면 가족이 다 북한에 있대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처리하지 않았냐. 이제 너무 많아서 아니다 치요. 맞아. 그건 제일 알진 다음에냐 그냥 옆집이랑 시켜서 감시할 뿐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북한 국경보위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탈북자라고 감시하던 집에 엉치에다가 40%짜리 원수를 사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집주인하고 당신 딸이 남천 갔다는 거 아는데 내 앞에서 전화를 해라. 내가 앞에서. 카바를 써주겠으니까 전화를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몇 나누자. 프로를 날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저 같더라도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 창치자고 그러냐. 아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막 탈북자 가족들한테 한 주일 내내 와서 설득을 한대요.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당신이 만약 전화를 하다가 다른 검열조에 들키는 경우에는 내가 시켰다고 해라. 그러면 나는 저걸 잡으려고. 상부에다가 남한에 간 탈북자들을 고향으로 데려오려고 우리가 작전을 했다. 그러면 자기가 등급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이제 보위원들이 국경 주민들하고 결탁을 해요. 탈북자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난투국이라는 거는 그냥 박봉주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기네가 충성을 다한다는 걸 보여주는 연극이나 같아요. 이게 전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민들하고 보위원들은 이제는 보위원이 주민들한테 손을 내밀고 있어요. 탈북자 가족한테. 그러니까 그게 먹고 살자니까. 2000년대 중반부터 막이 너네 엄마 간 거 내가 해줄게. 다 안다. 나한테 말해. 어.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감시하는 척하면서 너나 먹자. 이거는. 예. 근데 그거 믿을 수가 없어서 같이 안 갔죠 나는. 그쵸. 근데 건 그거 근데 난투국이라고 했잖아요. 열성을 떠나서 난투. 평민이 보위원을 때렸대. 이거는 끌려가야 되거든. 이건 예, 이거 보통 그쵸. 일이 아니거든. 근데 난투국이 있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보리차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방방곡곡 가잖아요. 차를 세웠는데 검열하고 가는데 추워 죽겠는데 별거 아닌 것 같고 계속 쫄파. 그치. 계속 뭘 아, 달래. 돈 달라고. 뭐 어째? 에이 개새끼야. 그다음부터 막 한 명이 시작하면 옆에 있다가 말리면서 보안동지 하면서 선과 발을 잡아. 깜짝깜짝하게 잡아. 말리는 척하면서. 뭐라는지 하면서 뭐 넘어지고 막 밟았던 막 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거 전멸로 나한테 했다. 난 진짜 믿겨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자처럼 그 소나 씨 기자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는 법관들에 대한 북한에서도 법관들에 대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존경도 하고 되도록이면 항의하지 못하고 이자처럼 기껏 해봤자 말리면서 이런 최수처 같은 것만 했지만 지금은 보위원들이 하는 짓거리를 다 알거든요. 그 보위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더 험한 짓거리, 더 못된 짓거리, 돈 되는 일, 뭐 별짓 다 하고 있는데 니들이 우리한테 감히 너들 하는 꼴이 더 험한데 우리를 단속하냐. 그러니까 이제는 죽고 살기 해볼 판이지. 옛날 같으면 항고를 못 했었어요. 내 보기엔 보위원이 그럴 수 있어요. 난투국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내 보기엔 지금은. 보위원이 왜 믿지 못하겠다 했냐면 보위원이 이전과 다르게 그 꼰독질을 잡힌 거야 한마디로. 뭔가 잡혔어요. 니 따위가 날 단속해? 야 이거 내 절로 가라. 내가 왜 날 단속해? 뭐 이런. 당연하지 그 꼰독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하도 그러지 않고는. 힘드니까 어. 아니, 무슨 뭐 딴짓하다가 잡혔다든지 그랬다가 자기 말 안 듣으니까 나 너 신고할래. 나 너 잡아갔어. 보위원이 이랬다든지 뭐이. 뻔하지. 니도 잘못했는데 나한테 그래? 나 잡아가라. 그럼 난 너희들 살 말 많아. 이 그래. 정도 배짱이 있으니까 마음 이제 막 먹고. 야 맞아요.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하는 거지. 북한은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법관 뭐 어림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북한에서는 들어가면 이거는 둘째고요. 그보다 이제 죄목에 대해서 더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도 잡아가라. 잡아가면 할 말 많아 너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는 거 다 알아. 이 정도 배짱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난투국 벌어지지. 북한 사람들 과거에는 착했습니다. 특히 법관들에 대해서 항거하지 못했어요. 자기 애가 죽어요. 말 못해. 그냥 말 못합니다. 쑥덕쑥덕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조용히 흘러가지. 맞아, 죽어도 공무실 예. 경중하면 누가 예, 내려봐. 맞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 참 그래나마 그래도 저 김정은 정권이나 김씨부자 정권에 대해서 몸으로 표시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보위부가 법관은 아니죠. 북한에서 보위부는 법관이라고 더 하죠. 세죠. 예. 법관.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치면 뭔가 경찰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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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봐요 지금
국경 지역에서는 보안원도 보안원인데 보위부가 하는 일은 간첩 잡는 거예요. 그렇죠. 간첩이라는 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일체 밀수 밀매 이거 몽땅 다 취급하는 게 보위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 사람들이 메라메라 하니까 싸웠다는 거예요. 일반 북한 사회에서 범죄가 아니라 외국과 관련된 밀수 밀매 거래 뭐 이런 데서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경 지방에서 일어난 난투극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알아본 데에 하면 이제 북한 국경에 전망이 없대요. 문이 밀수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수품이 없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밀수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내배째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위원들이 뭐라 하면 여기까지 오면서도 내가 앞으로 밀수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참았지. 순종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국경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밀수를 못해요. 밀수품이 없어요. 그리고 내다 팔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에서 동일함 이제 나올 대로 다 나오고 중국 쪽에서 밀수를 하던 사람들이 대북 제재가 되면서 중국 대반들이 다 안쪽으로 들어가고 남조선 들어왔대요. 우리나라에 돈 벌라. 그러니까 이게 밀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밀수가 이제 전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밀수꾼들도 누구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북한 남한 말로 막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투극이 일어날 내가 수가 있어요. 재미난 거 얘기하는데 그거 이제는 기사가 나가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기사가 대충 나갔어요. 성춘강다리 폭파하고 와요 했던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중국에 가서 배를 빌려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북한 쪽에 가는데 그 초소에 있던 초소장이 딱 보다가 여기 그냥 칼 하나 차고 송도 없어. 쫙 달려내려오는 거야 그 앞에까지. 배에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배하고 그냥 요 정도에 되진 않고 요 정도지. 중국 사람하고 이 탈북자지 그냥 같이 있는 거야. 근데 오더니 이거 뭐 그 중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야 그래요. 맞아. 북한 사람끼리는 뭐 예. 동지 뭐 이래 중국 반말이에요. 사람들은 맞아요. 야 이거 뭐 이러면 뭐 이렇게 말한다고 뭐 마치 내가 자본주의 사람한테 머리 안 숙인다 이거지. 지금. 맞아요. 우리 반말했어요. 이 중국 아니 사람. 북한은 중국을 자본주의라고 봅니까? 아 그렇죠. 자본주의로 예. 생각하죠. 그래서 야 이거 뭐 왔어? 그냥 왔어? 이거 이 노래 얻어먹는 눈앞에 보는 주제에 것 같아.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하나도 기분 안 나빠요. 그게 기분 나쁜 건지 뭔지 몰라. 예, 중국 우사소통이 사람들 그런가 보다 몰라요. 하고 계속 웃으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미물 같은 게 막 이러면서 자기가 욕하는데도 그런다고. 야 이거 너네한테 살다 간 사람이야. 탈북자야. 뭐지 뭐 그러니까 못 들은 척하더라고. 그 부분에서는 아이씨 갖고 왔어. 야 이러기만 한다고. 외면하지. 100원짜리 슉 던져주니까 줬더니 벌레 슉 올라가더라고. 근데 그걸 이 탈북자가 사진을 찍어온 거야. 기사 났어요. 돈을 주는 경비대원. 와. 기사 났어요 그거. 아니 이 돈을 주는 경비대원 저 압록강이나 이런 데서 북한 배를 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 그 땅 아주 가까운 데까지 갈 수 있다면서요. 예. 근데 사파리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차 이름인데 예, 사파리. 사파리 차이. 그러니까 동물원 구경하는 것처럼 담배나 사탕이나 이런 거를 싣고 간 다음에 그 던지면 그거 하려고 군인이고 애를 우르르 몰려오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근처 가면 저기다 또 던지면 또 우르르 몰려오고 이걸 나눠서 던지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거를 보는 그러니까 그런 안강 북중국에 써지겠구나. 그런 관광 상품까지 있다는 겁니다. 아 나쁘다. 그 사실 던지는 사람도 문제 있지만 참 기분이 참 저희는 묘하네, 탈북 전에 참. 빨래를 막 하면 중국 쪽에서 이렇게 좀 신사처럼 왜냐면 중국 조선족은 옷차림이 알려요. 그렇게 가꾼 것도 촌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강에서 빨래를 하면 한국 사람들을 알아요. 바지도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살색깔 나는 바지를 입고 뒤축도 낮은 이런 신을 신고 왔는데 요란하지도 않은데 카메라를 딱 들고 우리 고급해. 쪽으로 가고 저희는 이제 다리를 쫙 벌리고 맷돌 꼭대기 앉아 빨래를 막 두드려요. 그럼 그쪽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와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 옆에서 남자분이 막 저희한테 이래요. 근데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막 같이 이래요. 그럼 뒤로 착 봐요. 경비대가 이렇게 총 메고 떠 있으면 옆에 야 빨리 주먹질해라 주먹질해라 그랬다는데요. 그러면 저한테 야 그거 사실 우리 마음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뒤에서 경비대가 보니까 그 옆에서 들어 야 빨리 주먹질해. 그럼 방치를 진생대로 야 어쨌든 야막 일부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확실히
중국 사람들 또 조선족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중국 조선족들은 있잖아요. 그 옷이랑 약간 알락고 입고 나와가지고 우리 보는 데서 막 피주도 마시고 병을 우리 보는 데서 막 돌에다 놓고 딱 깨요. 근데 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너무 신사해요. 슥슥 걸어가면서 그냥 가끔 우리하고 우린 광폭이 좁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한민족의 피가 되그는가 갑자기 있잖아요. 이게 울컥해요. 아 저기 남조선 사람이구나. 그럼 맞아. 저희는 본능적으로 어. 빨래를 흘러고 이래요. 근데 이게 뒤에서 누가 본다는 생각에 어. 방치를 갖고 막 찍지 말라고 이랬던 생각이 나요. 자, 모바일 폰 이렇게 뭐 그 이런 식으로 단속을 했다는 거는 국경 연선에 이 전화기, 손전화 굉장히 많이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많이 쓰죠. 정보가 많이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가 뛰었다는 소문이 벌써 전화기를 통해서 많이 퍼져가지고 북한 주민 사이에서 이제는 드디어 막을 때가 됐다 이런 소문이 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핸드폰을 이제 합법적으로 개통하기 전에도 네. 이미 이제 북중 국경 연선은 물론이고 북한에서 좀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어딘가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쓸 수가 없었지만 중국과의 그 교역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고요. 지금 합법적으로 스마트폰이 이제 핸드폰이 도용이 되고 스마트폰까지 들어간 북한에서는 이미 그 불법 사용폰이 그 폰 수를 넘어섰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 돈 2,500원, 한국 돈으로 한 41만 7천 원만 주면 네. 얼마든지 그래서 구입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지금 현재 북한은 칩만 바깥 끼면 북한 폰만 가지고도 중국과 마음대로 통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칩이 불법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핸드폰은 이미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핸드폰 수를 넘게 불법 폰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받은 정보인데 그래서 이게 그 핸드폰이 많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정보 교류가 불법 폰은 다 정보 교류 북한 지역을 벗어난 정보 교류에 씌워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북한 폰보다도 더 비싸게 도용되고 있고요. 칩을 함께 끼워서 팔게 되면 폰값이 2배로 튄다고 합니다. 그것도 충전된 금액 때문에. 그래서 무역하는 사람들 그 외에 무역하지 않고 이제 좀 북중 국경 관계 뭐 하는 지금 북중 국경 관계에서 선아 씨도 말했지만 밀무역 합법적인 무역 거리도 거의 없습니다. 다 닫았습니다. 딱 하나 살아있다면 그 폰과 함께 대한민국과의 거래. 우리 한국 사람들 탈북자들 이 거래권만 튀어있기 때문에 가장 눈에 튀우는 게 바로 북한 사람들 지금 탈북자들과 관련된 가족들, 동료들, 친지들 그로 인해서 들어오는 돈 이런 것에 가장 눈이 지금 보여드리는 눈이 새빨개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박봉주 총리가 아니라 터나 없는 김정은이가 내려왔다고 해도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아직까지 이거는 영원히 막을 수가 없고요. 다음에도 통일된 후에는 더 이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이거는 막을 수 없는 거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것까지는 못 내려놓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거 죽기 살기죠. 이것까지 내 목숨줄까지 내놓으라면 이거는 아니다. 이제 통신사로 폐쇄해야죠. 아니 제가 성근 씨 말에 완전 공감하는데 제가 중국 조선족 분하고 거래하는 현지 통신원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북한에 자기 통신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새 밀수가 멈췄으니까 밀수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분인데 그분들이 핸드폰을 거의 사용할 일이 없대요. 근데 이분은 북한에다 핸드폰을 3개를 넘겼는데 그 비용을 이 중국 분이 다 우정국에다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 핸드폰은 어떤가 하면 6개월 이상 통화를 안 하면 말소가 돼요. 그치. 예, 중국 핸드폰 칩이. 근데도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대요. 야, 이제는 너 그 핸드폰 다 이제는 밀수도 안 하는데 이제 다 걷어치워라. 나는 너 그 핸드폰 요금은 못 내주겠다.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조선 북한 주민이 전화기 붙들고 막 울며 글더래요. 아저씨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기 2번째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나니까 이제 수틀리면 남조선 가야 되는데 이기 없이는 어떻게 통화를 하냐. 이래서 그 아저씨가 할 수 없이 자기가 우정국에서 그 3명분 돈을 왜냐면 기본 요금이 있대요. 전화를 안 해도 그래서 그렇죠. 예,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중국 사람하고 그래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도 통화를 한대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칩이 말소가 돼서 그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핸드폰은 내 그만큼 어제는 쓰지 말라고 이젠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도 막 엉엉 울더라잖아요. 자기한테 이게 생명이라고 북한 주민이. 그 또 중국 쪽에서는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맞아. 이제 이렇다 이제 또 열린다. 조금만 기다려. 그렇죠. 완전 웃겨.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는 게 그냥 핸드폰이 아니에요. 북한하고는 이게 모든 외부 세계하고 열어주는 통신망이기 때문에 이게 확장되면 됐지.
줄어들지는 그러니까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커지면 음. 통신사를 진짜 하나- 불법폰이 그렇게 예, 돌아다니고 불법 통신사 하나 그리고 만들어야 내가 더 놀란 게 뭐냐면 네. 북한하고 영상 통화가 막 되고 그다음에 그 카톡이 돼. 카톡 문자 메시지 카톡 말고도 네. 다른 어플로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막을 수가 없고 음. 그다음에 막 자기 이제 뭐 노래 춤 잘한다 자기 한국 가면 뭐 하겠다면 막 춤추는 게 거기 영상 통화하는데 그쪽으로 막 춤추는데 아주 웃기더라. 그런 거랑 보고 야 점점 커지네. 그러니까 이제 야, 진짜 맞아. 근데 불법 폰이라고 하면 북한 핸드폰인데 칩만 바꾸면 국제 전화도 하고 아, 맞아요. 칩 바꾸면 북한 전화하고 이거 돌아다니는 이제 거예요. 그게 더 북한 추세래. 정부가 뭘 해주고 있냐면요. 자국 내에서 수익 있는 생산되는 자기네가 지금 그 합작해서 들어간 그 폰 말고도 네. 그 이외로 들어온 다른 폰에 대해서도 등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폰을 아, 이외로 진짜? 그 폰을 이외로 가져다가 그걸 등록해서 하고 맞아. 그걸로 쓰다가 국정지도 나가면 거기서 칩을 바꿔서 이 칩으로 맞아요. 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다 된단 네. 말이야. 아 그 국내산 북한에서 주는 북한에서 주는 폰이 폰에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다른 폰을 등록을 해주니까 그런 불법 폰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야, 그래서 이제 망했네. 내 집 평양 쪽에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사람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지금 이 쓰는 폰이 삼성폰이라는 거예요. 중국에 들어와 있는 삼성폰. 그걸로. 그럼 네트워크는 중국 네트워크고. 아니 그러니까 그 북한 네트워크.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국제전화는- 폰을 이제 북한에 말하면 우체국이라는 거 하는 거 있어요. 네. 우체국에다 갖다 주게 되면 우체국에서 그 등록하는 데까지 3일 정도 걸리는데 이 폰을 검색을 하고 뭐 이런 걸로 하나 봐요. 그거 뭐 조정할 건 조절해 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주는데 우체국이라는 게 뭐 과거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만 뭐 다 하면 바로바로 이제 그 통과라는 합격 도장을 뚝 찍어서 폰에다가 붙여서 보내주거든요. 네. 그럼 그걸로 이제 나가서 등록을 하고 평소에는 전화를 하고 나가면 국경연선 나가서는 여기다가 그 칩을 꽂아서 바로 전화하고. 이게 지금 현재 보위원들도 그렇고 연관한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고 일반 사람들 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용을 해서 지금 뭐 등록 안 된 불법 폰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북한 정부에서 등록해서 쓰고 있는 폰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유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도 스마트폰이 지금 막 500만이다, 300만이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해보면 아직도 폴더폰을 쓰고 있는 사람이 많대요. 대다수지.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스마트폰에서 뭘 하겠니? 그 되는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하는데 이제 성근 씨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폴더폰은 중국산이에요. 내 속은 다 중국 거고 껍데기만 북한 거다 나니까 이 칩이 맞아요. 그래서 머리가 잘 도는 그 국경 주민들은 그 폴더폰에다 칩을 바꿔가지고 북한하고 전화가 북한에서 북한하고 전화하는 것처럼 대도로에서 전화한대요. 그래 내가 맞다 뭐 그러니까 이게 마치 완전 이게 편안한 가까운 거야, 평성에다 전화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라는 게 자립적 민족 경제가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부속에서부터 다 만들어야 100% 되겠는데 수입해서 다 몽땅 남의 걸 가져다 껍데기만 씌웠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세계하고의 통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네요. 고려망이 있고 강성망이 있는데. 네. 아니 이게 진짜. 그전엔 몰랐는데 지금 막 들으면 어글거리지. 근데 고려망은 잘 끊어지고 강성망이 그래도 품질이 좀 고려망에 비해서 좋답니다. 어떻게 북한에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두 개 회사가 있는 전 거죠? 이름은 이제 사실 처음 듣는데 두 개 네트워크가 있다는 걸 알고 네. 있고요. 인트라가. 그 핸드폰 그 원래 그 정보업체가 들어와서 저기 어디야 그 이집트하고 이집트 회사. 이집트하고 할 때 이집트가 그 통신망 개설할 수 있는 네. 그 안에 그 장비들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 하드라 그러던가 뭐 네. 이런 그 처리하는 그 처리 그거까지 들어왔는데 그거 잘 되는 건 아직 그거고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자체로 이제 그 하고 있는 그게 아마 고려인가 봅니다. 잘 끊어지는 거. 네. 그지 북한은 그 전에 우체국 국장도 이제 목이 달아나고 최신성 상도 이제 목이 몇 번 달아났었는데 이 준비가 과정 때문에 6년이 걸렸어요. 이 네. 준비하는데. 뭐 처음에는 삐비지도 좀 쏟고 뭐 이제 또 핸드폰 개통했다가 다시 또 했다가 다시 이제 새로운 설비 들어와서 시작을 했는데 그 국가보위부에서 그 건의서를 제안해가지고 다시 스톱해가지고 다시 한 거거든요. 그 망을 되살린 게 바로 고려망일 겁니다. 이게 북한 자체 내 자국 내 인터넷 그 전화망을 했던 게.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고 하고 있는 이런 최신 설비로 꾸려진 거는 아마 이집트에서 투자했던 그 설비가 아니겠는가. 그거 관리까지도 아직까지 그 사람들 기술 의존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 들어오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죠. 자기네 거라고 다 그렇게 네. 이름 바꿔놓고 하죠. 예. 그냥 겉에 껍데기만 바꿔놓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북한 주민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우리는 민족적 자립 경제고 이제 말한 것처럼 남조선은 예속 경제다 이렇게 네. 말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에집트 경제를 갖다 놓으면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맞아요. 에집트 갖다 놓고 거기다가 고려
방송 이렇게 막 달아놓고 예. 맞아요. 과거만 해도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신우주랑 저 이제 회령이랑 하고 이제 저기 장안도 만포 쪽이랑 이런데 가면 이제 대방하고 전화하면서 이제 그 소우지라고 하잖아요. 소우지라고. 소우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레시버를 꽂아서 귀에다 꽂고 친구하고 말하면서 가는 척 하면서 레시버 꽂은 쪽에다 친구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지금 대방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화를 하는데 친구하고 말하는 거죠. 친구는 아무 소리나 주절주절 거리는 거야. 그럼 막 말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몰래 집안에서가 더 위험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그러자면 자꾸 운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전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 2002년 3년 그때던가 2002년 그 북한의 핸드폰 개통했을 때 아니지 처음 개통했을 2007년이지. 아니 처음에 했을 때가 네. BBG 처음에 나오면서 2003년도 아니, 맞지. 처음 그때 삼성 똥똥한 폰이 나왔어요. 두께가 이래 그- 이만해. 애기발로 그리고 옆에 무슨 빵빵한 안테나 선도 1300불 뾰족뾰족한 거 조그만 되고. 거나 이렇게 나와 있고. 봤어요. 근데 실제 외국하고 통화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아. 막 대고 막 그랬는데 김정일이 갑자기 이게 뭐야 하더니 아야 완전 싹 다 줘보라고 해서 싹 다 폐쇄했어요. 그래가지고 알고다라는 게 있어. 알고다라는 게 들어본 생각나요. 폰 하나 이게 집전화 하나 나오고 여기에 5개가 나와요. 가지고 다니는 그게 5개가 나와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좀 또 장난질하면 좀 더 멀리 가요. 그거까지 다 해수하더라고 왔어. 다 해수하고 내가 이제 광산에 들었다 나오니까 그 BBG 차고 있던 것도 금방 해수했더라고 다들. 그때가 2005년 7월인데 이렇게 딱 전화 오면 여기 신호만 오는 거 BBG라고 그러니까 장령 운전기사들이 가지고 다니지 군관 운전기사들은 가지고 다니는 그거를 금방 다 해수했더라고요. 이제 해수하고 그때에서 금방 나온다 했는데 6년도도 안 나오고 7년도도 안 나오고 8년도도 안 나오고 계속 그저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럼 지금 이제 그 스마트폰이 북한에 그렇게 많이 퍼졌다면 뭐가 가능합니까? 문자로 주고받는 건 되고, 예. 문자 되고 영상 네. 통화 되고 전화 다 되고. 뭐 카카오톡, 예. 그다음 뭐 영상 자료 보내고 받고 이런 것까지 다 되나요? 네. 그게 그거는- 제일 그건 좋은 게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이제 국경에다가 전파 탐지기 걸어놨잖아요. 메시지는 안 걸린대. 문자는 예, 문자는 걸리지 않는데 네. 통화는 걸린대. 그러니까 통화가 뭐라 했는지는 걸리지 않는데 어느 구역에서 했는가. 그러면 그게 독일에서 들여온 전파 탐지기인데 제가 어디다 했다는 위치도 알아요. 해산 제지공장 굴뚝이 높이가 한 200m 돼요. 거기다가 설치했고 성동 구축집 그 지붕에다가 설치를 했대요. 근데 5분 이상을 통화를 하면 그 지점이 포착이 된대요. 오케이. 예, 그거야. 예.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카톡이나 5분, 예, 카톡이나 메시지는 안 걸린대요. 그래서 저희가 한때 그랬어요. 통화를 5분 이상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 위에 있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전파 탐지기 성능에 대해서 북한에서 뭐 강연했겠어요. 야, 너 봐라. 이게 이제 5분이면 걸리니까 너 다 죽었다. 이렇게는 말 안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설치하는 간부들이 또 입이 가가봐요. 또 안까이한테 말하면 또 안까이 나가서 잘하인 척 말하다 나니까 국경 주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전화할 때 보면 북한 통신원이 그래요. 아줌매 5분 이상 걸면 안 돼요. 그래서 3분이면 끊었어요. 근데 이제는 카톡이나 메시지를 스마트폰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 전파 탐지기가 무용지물이 됐대요. 아예 상관이 없대요. 전파만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스마트폰을 단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탐지기 안 걸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봤거든요. 잡혀가지고 그 엄마하고 전화하다가 잡혔을 때 그때 왜 전화하라고 이렇게 우습지? 전화하라고 그래가지고 글쎄 나는 그때 사경을 헤맸는데 나 성국인 전혀 슬프지 않아. 그 이야기는 어떤 웃겨. 일을 당해도. 내가 봤어요. 녹색, 빨간색, 파란색 막 이런 손이 굉장히 많아. 수만 개 되는 것 같아. 샥 하는데 해봐 하면서 그렇게 살피는데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 포착했는데 어쩌라고. 근데 너무 많은 거야. 너무 그렇지. 많아. 네. 내가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음성을 듣는다 말도 안 돼. 그 폰에다가 장치를 해놓는다면 그렇죠. 어떻게 위치만 이게, 개호 추적이 된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불법 폰은 거의 다 중국에 있는 그 이제 통신망에 그치. 가입돼 있는 폰들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중국과 그 통신센터, 통신국과 같이 교역이 돼서 그거와 관련된 그거라면 그 기지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보들, 뭐 메시지는 물론 전화 내용까지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에 세우는 거는 어디까지나 주파수 탐지기거든요. 주파수 탐지기라서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만 해도 되는데 저희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뭐 보위원들이 통해서 듣는 것도 있고 하지만 영화 보면 그 이제 간첩 떨고 전화하면 이제 위치 추적하느라고 GPS 하면서 뭐 이제 간첩 잡는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 정도 시간이면 안 걸리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는 알아요. 북한에서 전화하면서도 기지국이 중국 기지국과 연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 모른다. 잡혀도 뽑다면 그만 현장 이것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현장 이름만. 그렇죠. 핸드폰만 머리말만 내밀면 핸드폰만 해수당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핸드폰 이거. 그러니까 그거 하나.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이제 시간 이제 천하 씨가 말한 것처럼 시간 5분을 넘기지 말자. 예, 5분이면 네. 딱 포착이 되는 끊었다 하더라도 위치가 상관이 있더라도 포착이 내가 볼 되는데. 때는 글쎄 내가 볼 때는 그거 맞아요. 근데 삑삑이들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내 경험상. 이거 가방에다가 이렇게 네. 그 엮고 다니면서 그 집을 쭉 지나가면 쭉 이렇게 대보는 게 있어요. 이거 막대기 비슷한 거. 여기 이젠 여기 차요. 여기 그 정도 됐나? 전파탄 내가 있을 때만 해도 근데 지가 하고 불때 돌아다네. 내가 있을 때만 해도 빽빽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하고 이쪽으로 한 발 가봤다가 소리 안 나고 이쪽으로 빽빽빽빽 맞아. 집까지 찾아가는 거야. 그 중국 거기 지역 통화하는 그 핸드폰 그 주파수 대역을 잡아가지고 제가 있을 때만 가방이 이만한 3인조각 가방 이렇게 매구선이 집집마다 이렇게 쓱 다니면 지나가봐요. 지금 저리우치 모자를 지금 그거 썼어. 하면서 딱 가면 그래서 이제 삐릭삐릭삐릭 하고 이게 소리가 나, 다 신호가. 그럼 이제 그 집에 이제 그 뭐 누구네 집하고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뭐 덮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뭐 이 정도면 더 발전했네. 아니, 그러니까 가방 내고 여기다 뭘 차요. 여기다가 있다고. 근데 뭐 했다가 표시했다 덮치는 게 아니고 딱 가서 얼마 주겠어? 신고 안 해. 지금은 북한의 반탐주의예요. 반탐주의. 지금 이 그래서- 도리우치라는 건 일본 말로 베레모인데 네. 왜 베레모를 쓰고 다니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복 버의원들은 네. 되게 보면 왜 이렇게 모자를 써요? 자기가 약간 사복 입었어도 예 사복 입었는데 사복 입는 이유는 감추자는 건데 예. 감추면 호세가 예. 내가 보이온이야 이게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자를. 그다음 예, 표정. 예, 표정 딱. 근데 항상 보면 도리우치 모자를 쫙 그 내다 상황에서 쓰고 펌은 안 없어져 옷가다가. 그 누가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알죠. 누가 봐도 알아. 이거 보안원이다. 딱 알아. 아니, 일부러 알리는 건가? 그 보안원들도 그렇고 보위원들도 네. 그렇고 보위원은 그래도 거의 안 알리지만 보안원들도 그렇고 이제 머리를 살짝 보면 그래도 머리 깎은 거 보면 딱 알려요. 알려. 예, 광고 길지 쓰는 않아요. 사람들은. 예, 맞아요. 그래서 보위원들은 그래서 맨날 사복 입고 다니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그 짝 찢어진 쪽집이 눈가에 딱 보면 저는 보위원 누가 봐도 알거든요. 이제 외지에서 갓배치돼서 온 사람들 다 알아봐요. 쪽집이. 딱 봐도 알아봐요. 아니 근데 좀 편하게 하고 다니면 하는데 항상 눈을 크게 요리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아니 걔네는. 근데 맞아요. 성근 씨 말이 맞는 게 북한에는 버의원도 군복을 입거든요. 그럼 저희도 이제 골목에 다닐 보면 아버지가 버의원에서 너무 잘할 거야. 버의원들이 모자를 모자를 다 쓰는 원인이 항상 모자를 쓰니까 이 머리 뒤에는 항상 이제 잘해. 금이 가 있어요. 근데 잘. 이제 그걸 사복을 해가지고 머리만 해보세요. 뒤 금이 있죠. 저 용락 없는 버. 그러니까 도리우치 모자를 쓰는 거예요. 네. 군복 모자. 뭐든지 하나 비슷하게 그리고 올려놔야지. 저희가 탈북 전에는 저희는 산에서 했어요. 얼마나 무식했나 봐요. 그게 타겟이 될 줄은 모르고 이제 중국하고 전화할 때는 가슴 속에다가 이런 폴더폰을 딱 가져가서 돼지풀을 뜯는 채 하면서 산속에 가서 했는데 벌써 산속에 가서 내려오면 그 길 아래 산 밑에 또 와 있어. 떼뚜거리 있잖아요. 노동자 기차할 때. 딱 이렇게 해서 왜냐면 돼지풀을 할 여자 거치 않게 생겼는데 그러면 눈치를 싹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생이라도 내 앞서라 해주는 그 옆에 풀덤불 같은 게 있으면 너무 던져. 좋아요. 휙 던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돌아보지 마라. 맞아. 그리고 이제 그냥 거기를 통과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검열을 하죠. 그러면 돼지풀도 쿡쿡 찔러보고 그러면 있잖아요. 그 떼뚜들이 왜 가지를 않아요? 열쇠가 그러면 이제 그 남의 집 창고 뒤에서 갈 쭈그리고 때까지. 있다가 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덤불 속에서 핸드폰 찾는 게 2시간 3시간 찾았어요. 생명이야. 네, 근데 지금은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나 같아요. 산에 가면 인가가 없는데 그쪽에서 그렇죠. 통화가 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보면 사람 많은 데서. 아차리 사람들이 왕래하는 거기서 네, 칩을 다 바꿔가지고 지금은, 네. 합법적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발전을 했어요. 그거 있잖아요. 이거 통통이 뭐지? 경옥이. 경기 경기에다가 경기 트럭 매달아 놓고 사람 싣고 나르잖아요. 네 맞아요. 일하는 것처럼 북한은 일할 때 여기다 세수 쓰고 하는 맞아 거예요. 세타야 어. 세수 쓰고. 이거 오랜만이다. 나는 도망가면서 하는 놈이니까 이 가면서 이렇게 찍고 여기 압록강이라고 하래. 아내를 납득이 돼요. 근데 예. 이쪽 놈이 보통 아니다. 한다. 맞아. 근데 바빠 죽으니까 상관도 없어 그냥. 내 그러면서 갔어. 근데 북한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옛날하고 신고하면 이제는 그냥 옛날하고 성국이가 만약 옆에서 그랬다면 놔둬보면 돼. 야 이놈의 새끼야 보토야이다 너도 이렇게만 부러워하고, 생각. 부러워하고 그럼 이런 아마 거 있지. 따라가고 싶었을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는 팁 하나. 음. 그러니까 이것도 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전화하면
그냥 오히려 그 이동하기 때문에 맞아요. 지도 잘 안 잡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가면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꾸며야 되고 그리고 처소를 지나갈 때는 이렇게 빈 포대, 마대, 빈 배낭 빈 같은 마대. 거 딱 있고 뭘 가지러 가는 흉내. 맞아요. 농장밭에 가을 요새 어디 가는 것처럼. 담아갖고 나올 때 잡아야지. 맞아. 슬리퍼를 신고. 나 위장을 그렇죠. 하는 건데. 딱 봐도 멀끔한 게 아니야 맞아. 진짜 나는 이렇게 딱 보면 얘는 여기 저기 얘니로구나 이게 딱 맞아. 알린다 말이야. 평양 사람 같다고. 근데 딱 마대 느끼면. 치고 가면서 그래서 갔다 오면 마대 일부러 마대란 거 포대란 거 알리면서 맞아요. 다 가만 놔더라고 갈 때니 그 이제 나올 때 잡자는 거지 그거. 얘가 뭘 밀스푼 가지러 가는구나 무조건 막 포대 가지고 갈 이유가 없는 거야 거기에. 성국 씨는 저희 해산에 오면 해산 사람 아니에요. 맞아. 얘는 누가 봐도 어쩔 수 평양 없지. 노랑지예요. 그러니까 오면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안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북한의 정보가 얼마만큼 지금 퍼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신문, 방송, 뭐 소문 이런 거보다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문자 이런 게 훨씬 더 유력한 이제 소식이라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폰이 많잖아요. 네. 불법폰으로 많아서 모든 사람이 다 뭐 그런 식으로 전화하는 게 아니라 불법폰 한 대만 있으면 이 한 대가 몇 천 대를 대신합니다. 이 한 대를 받은 정보가 내가 여기서 이 정보를 만약에 뭐 누가 해서 이게 받았어.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자국 내에 있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북한 그 자국 내 폰으로 바로 이제 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 이제 이 파급적 효과는요 옛날에 뭐 술 한 잔 먹으면서 하던 소리 이 정도가 아니라 젊은 애들도 교실에 앉아서도 사무실에 앉아서도 집에 앉아서도 우리 비슷한 거죠. 여기 우리 한 집안에 한국도 이제 한 집안에 다 있어도 엄마 뭐 형하고 동생이 옆방에 있는데도 폰으로 대화하잖아. 만나서 그쵸.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런 북한도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 아들아 그래요. 정보는 내가 받았지만 진짜. 나 혼자서 받았지만 이 파급적 효과는 그 전에 비해서 몇천 몇만 배라는 거죠. 그냥 우리 시대에 있는 그런 폰이 아니라 뭐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 북한에서의 폰은요 정보 얼마나 이제 이제 통일되면 북한 통일되는데 스마트폰이 기여한 기여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최고일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선거지 말하는데 정보. 갑자기 웃음이 잠시만 나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며칠 전에 북한 주민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폴더폰을 쓰는데 이게 강연재경이랑 사진을 찍어 보내야 되니까 스마트폰을 사야 되는데 한국 돈 50만 원 보내래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 쓸 줄 아세요? 하니까 아이 그 남도서에서 로미인지 우미인지 해주면 된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그냥 팍 터졌어요. 그분도 로밍이 뭔지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남조선에서 로밍인지 우미인지 해서 자기가 해외 로밍, 보내는 해외 로밍. 그러고 말씀해. 그래서 갑자기 말할 때 웃는 말은 나한테 갑자기 팍 웃음이 터졌어요. 그래 아직은 돈은 보내주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로밍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로밍을 아는 거지. 예. 한국에서 개통을 해가지고 예. 그지? 예. 중국에 가서 해외 로밍을 예. 한다. 그렇지, 다 됐나 로밍이지. 말이야. 그걸 북한으로 들여보낸다. 예. 그거 해주면 우리보다 더 되지 잘하다 않아요? 우리보다. 제가 그래 이제 그렇게 그러지 말하다가 생각을 갑자기 하는데. 팍 터진 거예요. 로미인지 우미인지 해서 보내면 네. 되지 않냐고. 북한 주민들이 다 알아요 이제는. 아니 내가 놀란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폰과 관련해서는 둘째고 일단 그만큼 한국 문화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TV를 보다가 야 텔레비 불었다 텔레비에서 뭘 해 그러니까 또 씩씩하고 용감한 노래 하지 뭐 인감을 해요. 씩씩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노래를 하도 듣다 보니까 이거는 북한 노래만 듣다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비교가 되니까 하는 말이란 말이야. 한국 노래 한참 듣다가 북한 노래 듣으니까 몽땅 다 용감하고 그치. 몽땅 다 씩씩해. 오늘 공무 아동 영화까지 그 애니메이션까지 근데 용감하고 슬기 나는 맨날 이러잖아. 그 말 듣기 전까지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씩씩하고 이게 야유하는 말이란 또 말이야. 씩씩하고 용감한 노래 하니 뭐딱 있나 말이야.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야 약간 비꼬는 거네요. 예. 자기네들끼리 하는 통하는 말이란 말이야 그게. 예. 그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끼리 뭐 있니 씩씩하고 용감한 거 하지 뭐딱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맞아요. 그거 한마디 안 봐도 야 이게 그거는 그만큼 이제 그 우리 채널인 북한 그러니까 한국 이제 드라마, 영화 뭐 네. 심지어는 비교가 이제는- 너무 예. 되는 거야. 예, 그거 뭐 이제는 그 전에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만 선호했지만 이제는 한국 다큐멘터리, 그리고 이제 한국 무슨 이런 그 정치물까지도 막 엄청나게 이제 수요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이제 저는 말하는 거지 뭐 하니 또 그거 씩씩하고 용감하고 그럼 바로 이제 알아듣는 거야. 아 이런 거 이젠 누구나 그 정도 대화에서 다 알아듣는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말들 보면 재미난 게 너무 많아요. 분명 비꼬는데 초보를 못 하겠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노스 코리아 is 베스트 코리아. 네, 이런 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거 와서 느낀 건데 그런 유형의 말은 우리 한국 사람은 못 따라가요, 북한 사람. 얼마나 겸허하게 이제 일거는 식으로 통제 받으니까.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그 노래 있잖아요. 우리 맨날 시장에서 그 노래 씩씩했잖아요. 딴딴따단 따다다다다 이러는 뭐 거 사회주의 사회주의 그럼 옆에 앉아 니나 가지라 그 정도로 빚갔다니까 이제는 사회주의 안 가지겠다고. 니나 가지라. 근데 그걸 이제 막 드러내놓고 말 못하고 그냥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뭐 좋은 거는 동무에 바쳐야지. 너 가져 이렇게 말하지. 좋기 때문에 준다 이거야.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스마트폰을 개통해서 중국으로 로밍한 다음에 너미인지 뭐미인지 해서 그 유튜브에서 베나 TV 이렇게 채널 구독 신청해가지고 들여보내고. 야, 우리 언젠가 이제 아니, 다음번에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이제 그 핸드폰 사용법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국경지대에서 우리와 관련돼 있는 이런 쪽으로 다룰 수 있는가 하는 안 그런 걸리고 거 가지고 쓸 수 있나. 네, 그런 거 가지고 한번 다뤄볼까요? 정보에 대한 것만 가지고 네. 한번. 아니 근데 이미 저는 이미 어떻게 뭐 USB나 이런 데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북한에서 그 노트텔 다 해소하잖아요. 아니 네, 근데 그것도 이제는- 보고 그 이렇게 막 북한에 보내는 분들이 USB 보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낼 네, 만한 많이 엄청나게 그렇죠. 많이 가죠 USB. 보낼 만한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예, 완전 유용한 것들 이렇게 이만각 그 같은 것도 어디 보내고 보니까 요걸 안 그 하는. 세계 그 미국이랑 캐나다랑 그 외국들에다가 이미 그 지원품으로 우리가 이제 노스 코리아에 보내는 지원 그 이렇게 뭐 지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B라도 보내고 뭘 지원하려고 하는데 각이하게 개인들이 쓰고 있던 이미 가지고 있는 USB라든가 조작 매체들 쓰지 않는 외장 하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원 형태로 기금을 해주면 우리가 이런 걸 북한에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실제 이제 기구 띄워서 보낼 때 각 나라들에서 지원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그 어느 단체에 맞아요. USB 뭐 조작 메모 그 외장 하드 다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타격에 좀 어느 정도 보완되게 되게끔 이렇게 해서 기구에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어서 네. 예, 보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튜디오 촬영장도 좀 바꿔야지. 북한에서는 이런 디자인이 이건 무슨 이거 미완성이에요. 창고 창고야 이거는 창고. 아니 이게 돈이 없어서 아, 이게 세밀트 또, 미장을 네. 못한 미완성이에요. 네. 약간 북한 사람들 아무리 봐도 이거는 미완성품이에요. 돈이 얼마나 없었으면 좋아. 창고. 예, 이렇게 생각을 창고에서. 해요. 북한에 보내려면 여기부터 좀 예, 바꿔야 예, 미장을 그래. 빠디 미장을 근데- 해야 돼요. 근데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네. 이미 181회까지 나갔어. 아니 그래도 이런 건 안 봐. 야 창고에 사갔으면 하고 야 때깔이 좋구나. 야, 유행을 선도하는 거죠, 말해서. 네. 그래서 근데 얘 공감을 제일 많이 가. 아 진짜 맞다. 나는 북한에서 베나 TV를 봤으면 무릎을 짝짝 치면서 아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재미나지, 야 재미나지. 저기 맛집이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맞아. 아마 내 생각에. 가식이 없어가지고. 머지않아 이제 우리 이게 베나 TV가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조사받는 사람들 중에 너 어떻게 알고 와서 베나 TV 보고 왔습니다. 아, 좋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지금도 있을 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근내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아니 그 제가 그 탈북자 군방원 분들 한번 만날 수 있으면 만나봐요. 어떻게 되냐면 아니 아직은 모르더라고요. 우리 제가- 교회 성국 오빠를. 저는 할 수 없이 말하는 겁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네. 아니 알고 있어요. 몇 번을 경험했어요. 자랑이라도 괜찮아. 아니, 근데 딱 뭐- 만나는데 지금 TV에 굉장히 잘 나오는 여성이에요. 딱 만났는데 어머 친구처럼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근데 되게 많이 나를 언제부터 알았다는지 그리고 페이북에 또 보다 보면 2000 몇 년도부터 팬이었다는지 아니 내가 못 해나가는데 왜 팬이야?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물어봤어. 어떻게 봤냐고 하니까 아 이거 중국에서 어떻게 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게. 중국에서는 이걸 볼 수 있죠. 이게 봤다는 유튜브니까 게요. 중국은 바로 이제 봐요. 모든 인터넷 방송 근데- 뭐 그런 PC방들은 다 볼 수 있지 이거는. 한 분은 중국에서 보고 한 분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뭐가 좀 돈이 자금이 되면 USB를 해서 순전히 베나 TV만 거기다가 다 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실제 그 우리 그 대북 전단이라던가 이런 대북에 이제 그 삐라 살포하는 그런 데서 그 지금 그 자유아사 방송이라든가 다른 매체들에 한해서 그 저장 메모리들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보내고 있어요. 뭐 앞만 먹으면요 우리 방송 얼마든지 이제 직접 그걸 해서 저장 매체에다 해서 보낼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이게 가망이 있는 게 이것도 조금 더 성국시처럼 조금 제 자랑이 될 수는 있는데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같은 거는 연한이 있어요. 이제 10년, 20년 됐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 한번 그게 단체를 가서 어떤 하니까 하나원에 국정원에서 금방 넘어온 학생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다가 아 그래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 방송 듣고 알았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송을 들었는데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가 제가 그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야, 그래 그 아짐인지 누나인지 와서 말하는데 야, 그냥 딱 북한에서 살더니 고대를 해서 그걸 많이 들었냐, 많이 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공간 갈 수밖에 없지.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 그게 저예요 막 이를 안 밝혔죠. 왜요? 그 또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미 오래전 콘텐츠가 돼서 사람들이 주파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걸 듣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베나TV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파수로 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알기에는 USB를 통해서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에는 이미 듣고 있고 어떤 건 욕하는데 여기는 욕을 안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미. 주선화 기자를 제외하고 저희 프로그램의 최대 강점은 시청자 여러분이 오직 저희들의 그 말하는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외모에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 왜 우리까지 박사님한테 막 깨묻히면서 이렇게 오 세상에. 알고 있는데. 네, 주선화 기자는 좀 예외지만 북한 주민들이 오직 저희들 말하는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누가 분도 했어요? 왜 우리까지 근데 우리가 그럼 결국 박사님 혼자라는 건데 다 알고 이렇게 이건 다 북한 알고 사람들은 돌아서 다 말해. 알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벌써 시간 됐나? 네. 북중 특히 보위부와 주민들의 난투극이 벌어진 지점이 이제 한경북도 회령인데 대령 탈북자 많아요. 네, 회령 탈북자가 많습니다. 근데 회령 출신으로 유명 인사 두 사람 맞춰주시는 게 퀴즈가 되겠습니다. 두 분입니다. 첫 번째는 소설 광장을 쓴 유명한 소설가. 네, 회령 출신이고요. 요 분은 이제 해방 공간 때 6.25 나고 나서 바로 넘어왔다가 그때 이제 넘어온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이 계시죠. 국민 배우로 불리는 이처음 그래 꽃보다 할배에도 나오고 누군지 알겠어. 네 왼손잡이 네. 요 분이 함경북도 회령분입니다. 네. 오호. 네. 좀 더 힌트를 드리면 앞에 한 분은 성이 최씨 가진 선생님이시고요. 뒤에는 이시성을 가진 선생님입니다. 요 두 분의 성함이 무엇일까요? 함경북도 회령 출신 유명 인사 두 분, 선착순 두 분 정답자에 한해서 평택 러디빈 카페에서 보내드리는 수제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